자, 그렇다면 12월 달 이제 시장의 이슈를 좀 보고 올 12월 달 시장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할 건데요. 12월 달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제가 크게 좀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오미크론 변수.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FOMC가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는 두 가지 부분이죠. 대주주 양도세 회피와 관련된 물량이 얼마만큼 출하가 좀 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투자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배당 투자와 관련된 전체적 수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지.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오미크론의 또 시장의 영향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게 이제 그 12월 달 시장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죠. 어떻게 전개될지. 12월 26일 날 공식적으로 하여튼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를 명명을 했고, 보니까 뭐 발생은 11월 중순부터 남아공에서 발생을 했죠. 우리나라도 보니까 오늘 한 24명 정도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일단 현재로서 봐서는 오미크론의 바이러스의 부분 자체는 전파력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전파력은 상당히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 같고, 다만 현재로 봐서는 치명률 자체는 낮다. 감기 수준이다. 뭐 그런 어떤 얘기가 있는 쪽이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고,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현재 주식시장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으로 전개된다 한다면 급격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뭐 제2의 또 팬데믹 위기로 재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 그런 또 부분이죠. 그래서 공포 심리 자체가 완화가 좀 되면서 국내 시장 자체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니까, 반면에 이제 만약에 전파력은 높고 치명률이 좀 높다는 쪽으로 나온다 한다면 분명히 이거는 아마 시장에 또 충격을 한번 올 수 있는 변수죠. 그렇지만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2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쪽이니까, 지금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다음 주 중반 정도 된다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치명률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또 백신 가지고도 백신 무용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인데 백신의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 그다음 또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치료제라든가 제2의 또 추가적인 백신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시장의 병행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죠.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은 바이러스 확산이 좀 되고 있지만 각국 정부 자체가 바이든 정부도 좀 마찬가지고 봉쇄 조치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전망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체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봉쇄 조치가 진행이 좀 되면서 경제 펀드멘탈에 영향을 미치면 주식시장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현재는 각국들이 전면적인 봉쇄 조치까지 가는 전망이기 때문에 영향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과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델타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확산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왔던 그런 학습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다음 주까지는 오미크론과 관련된 뉴스에 상당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영향력 확대는 제한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80% 정도는 반영이 좀 됐다. 한 차례 약간의 잔파도는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연준의 FOMC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파월 의장이 재지명 이후에, 연준의 제명 이후에 갑자기 돌변했지 않습니까? 돌변했죠. 매파적인 발언으로 완전히 돌변해버렸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금 10월 FOMC에서 지금 테이퍼링을 빠르게 시행을 해야 된다는 쪽에 계속 연준 위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좀 될지. 현재로 봐서는 변수가 있죠. 오미크론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다든가, 그렇다 한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거니까 테이퍼링 가속화 자체가 논의가 안 할 가능성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가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면서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가속화와 관련된 것들 시사가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가속화 관련된 논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오미크론 변수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이미 꺾였거든요. 현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하죠. 지난 10월 달까지 소비자 물가 지표가 6.2% 상승인데 현재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는 꺾였어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유가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 자체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연준의 페이퍼링 자체는 이미 약재는 반영이 됐다. 테이퍼링을 가속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빠르면 내년도 6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할 거다 쪽까지 반영된 상태니까. 근데 만약에 좀 느슨하게 뭐 오미크론 변수라든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물가 지표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완화적인 통찰이 나온다 한다면 그 부분 자체가 오히려 악재는 반영이 됐고 호재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쪽인데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면적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1.3% 중반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1.7%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니까 이게 미국의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왔잖아요. 여기다 보시면 미국의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5년, 10년, 3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거든요. 즉 그 전에 파월 의장이 재지명 이전에 얘기했던 뭐 인플레이션 부분 자체가 일시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잖아요. 물가는 향후 결국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 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현재까지는 상당히 외파적인 발언이 득세를 하고 있는 쪽인데 약간 완화적인 정책이 바뀔 여력은 있어요. 국채 수익률 뚝 떨어졌고, 그래서 연준의 통화정책 이후의 악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호재로 악재는 반영이 되고 호재로 전개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 다음 주 우리 시간은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좀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 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이벤트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 시장의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대주주 기준이 알다시피 금액 기준에서 10억이죠. 금액 기준에 코스피, 코스닥 10억 똑같고, 지분율 기준으로 따지면 코스피는 1%, 코스닥 시장은 2% 정도까지 대주주에 해당이 좀 됩니다. 10억 이상 코스피 1%와 코스피 회사에 상장해서 1%와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이상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좀 되면서 만약에 이 금액을 가지고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된다 한다면 내년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그 매도 물량이 반복적으로 12월 달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런 해피 이벤트가 현재도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 현재도 보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저는 주가 반영됐다고 봐요. 보시게 되게 되면 11월 달부터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2조 한 5, 6천억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의 8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 물량을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져갔어요. 이게 본래 이제 12월 달에 많이 나오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 11월 달부터 나왔거든요. 작년도는 7월 달, 8월 달부터 양도세와 관련된 이벤트 이슈가 있어가지고 청와대에 청구까지 하면서 7월 달부터 8월 달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12월 달 같은 경우 주가가 떴거든요. 올해는 11월 달부터 나왔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11월 달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금액 기준에서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넘기게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매도할 시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금액을 지분율 1%라든가 금액 기준에서 10억을 9억으로 낮춘다든가 그런 이벤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알다시피 주식시장이 이제 12월 30일 날 폐장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주주명부 등재를 안 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팔아야 되겠어요? 29일 날 배당락이 좀 되는 거니까 28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대주주 등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BTS의 하이브 주식 방시혁 회장이 BTS 7인 멤버한테 주식을 얼마 줬죠? 금액 기준 한 230, 40억 정도 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을 최근에 팔았거든요. 10월 달에서. 내년도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물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10월 달부터 주식을 팔았어요. 그렇죠? 팔았죠. 그래서
몇몇 보니까 일부 멤버들이 현금화 해가지고 실현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런 물량들이 선제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그런 물량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배당락 때 사겠죠. 주주명부 등기가 끝나는 29일 날 주식을 사겠죠. 그래서 항상 배당락 다음부터는 주가가 코스닥 시장은 미리 뜨죠. 29일부터. 근데 28일 정도까지는 그런 해피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물량들이 충분히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만이 지금 팔고 있으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조 원 정도 최근에 30일 거래일 정도 본다는데 3조 원 정도 받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천억 정도가 매도더라고요. 보니까 이 물량들이 이제 배당락 이후에 권리가 등기가 끝난 다음에 29일 배당락 대원부터는 그 전부터 이제 코스닥 시장에 뜨는 경우가 많고요. 최소한 이제 팔았던 분들이 29일 날 주식을 다시 되사겠죠. 그게 이제 1월 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당락 이후부터는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가 1월 달까지 전개가 좀 되죠. 그 물량들이 현재도 나오고 그래서 현재 12월 중순부터는 대체적으로 중소형 종목들이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오늘 외국 물량도 팔았지만 개인 투자가들도 이런 물량 때문에 물량이 나왔던 부분 자체가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달에 매도 전환이다. 그런 부분인데 이거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그런 게 나타나죠. 있어요. 나타나죠. 이게 이제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12월 달인데 12월 달은 매도잖아요. 대체적으로요. 작년도 2020년도는 매수였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작년도 그렇다고 했잖아요. 작년도는 미리 팔았다. 11월 달부터 팔았다. 왜냐하면 작년도 7월 달, 8월 달부터 계속 그런 양도세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작년도 그래서 12월 달은 별로 영향은 없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2010년도 이게 12월 달 주가를 보게 되면 다 매도했잖아요. 12월 달에. 반면에 이건 1월 달이죠. 1월 달은 매수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뭐예요? 1월 효과 때문에 코스닥 시장 중소형 종목들이 강세라고 그랬었죠. 오늘 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보기다시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 투자가들 현 선물 다 매수. 배당 투자를 겨냥해가지고 배당 수익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12월 달 매도. 팔았던 것 자체가 빠르면 배당락 이후부터 주식이 다시 주주명부 등기가 끝났으니까 그때서 사기 들어오면서 1월 달까지 계속 채워넣는 매수가 들어오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배당락 다음부터 해가지고 1월 달부터 어김없이 1월 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형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중소형 종목들 강세가 나타나죠. 지금도 현재 그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 중소형 종목들 상대적 부진이 제가 보기에는 12월 한 다음 주 정도까지 최소한 다음 주 정도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이죠. 계절적인 요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배당 투자인데, 자, 배당 지금 시장 자체가 장도 지지부진하니까 또 저금리다 보니까 배당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분이 많아요. 배당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시장이 워낙 좋을 때는 배당 투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워낙 또 저금리고 최근에 금리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 투자에 대한 수요가 원래 배당 투자는 12월 달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10월 달부터 해야 되는 건데 올해 10월 달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배당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배당이 관심이 증가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코스피 대형주들 배당을 많이 주는 철강이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증권주가 움직였잖아요. 그게 배당 선물 통해서 매수가 차익거래 가지고 고배당주 차익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그런 영향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강세고 코스닥 시장은 앞서 12월 달에 계절적 요인,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는 그런 물량까지 겹치면서 상대적 부진이 나타났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10월 만기일까지는 긍정적인 수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배당이나 제가 공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주식 배당만큼 무상이자가 똑같이 권리하게 되면 거고 또 현금 배당이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락 되는 날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배당금 주는 것보다 더 빠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배당락 함정에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배당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배당도 받으면서 배당락 없이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배당을 받더라도 당장은 배당락 주가 빠진다 하더라도 배당락 이후에 연말 내지는 연초에 빠르게 주가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죠. 자, 올해 배당 수익률이 2%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배당 성향이 우리나라도 꽤 많이 올라왔는데,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작년도는 작년도는 알다시피
상장회사 단기순이익이 작년도 70조 원 나왔습니다. 올해는 근데 상장회사 단기순이익이 작년보다 2배가 넘습니다. 약 190조 원 되거든요. 170조 원이네. 170조 원. 작년도 70조 원인데 올해 170조 원이니까 배당금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작년도는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 이익이 적었는데 그래도 배당 수익률이 작년도도 그렇게 작년도도 보면 작년도도 보게 되면 거의 1.8% 됐어요. 올해는 2% 넘어갈 겁니다. 넘어갈 것 같아요. 배당 성향이 지금 50%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조금 전에 최근 들어 수급이 좋아진 이유 자체가 그런 부분도 있다. 4분기 배당 수익을 겨냥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수 선물 중심으로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자,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외국인 매수가 자체. 그 부분이 배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분기별이잖아요. 이게 4분기잖아요. 4분기. 이건 3분기고. 근데 현재까지 보시게 되면 3분기 정도까지는 마이너스예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근데 앞서 이거는 좀 10월 달 정도까지인데 10월 달까지인데 제가 11월 달 이후에 봤더니 앞서 얘기했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2조 원 이상 매수입니다. 코스피에. 2조 원 이상 매수입니다. 이게 현재로 봐서는 현재 4분기는 이 정도 매수로 나타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연말까지 앞서 국내 펀더멘탈의 개선과 외국인 수급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배당과 관련된 매수가 유지되면서.